오늘은 일본 후쿠시마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9년 2월 28일, 후쿠시마현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산간 마을. 여기서 벌어진 일은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교직원 숙소에 사는 한 여교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교사는 평소처럼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 화장실, 당시 일본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변기 아래쪽으로 오물이 쌓이는 정화조가 설치된 구조였죠. 그런데 무심코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변기 아래쪽 정화조 안에 신발 한 짝이 보였던 거예요.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했겠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확인해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가 진짜 이상합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의 다리가 보였다는 겁니다. 놀란 교사는 곧바로 학교로 뛰어가 교감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6시 20분경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화조 안을 확인한 경찰은 그 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정말 이상했어요. 윗옷은 벗은 상태로 상의를 두 손으로 꾹 움켜쥔 채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진 상태로 위를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머리맡에는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죠. 그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시신은 며칠 동안 정화조 안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꺼내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해 정화조 주변을 부수고 흙을 파내야 했어요. 이 남성 도대체 왜 정화조에 들어간 걸까요? 단순히 발을 헛디뎌 빠진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남성은 26살의 청년 칸노 나오유키였어요.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좁고 오물로 가득 찬 정화조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동사와 흉부순환 장애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흉부순환 장애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몸이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해요. 다시 말해, 그는 살아있는 상태로 좁은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동사한 것으로 보였던 거죠. 자발적으로 이런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누군가의 강요로 들어간 거라면 왜 시신에서 눈에 띄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던 청년이었어요. 평소 음악을 좋아해 밴드 활동을 했고 마을 행사에서는 사회자로 활약할 만큼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모두에게 신뢰받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쩌다 정화조 같은 곳에서 웅크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된 걸까요?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의문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스스로 오물이 가득 찬 좁은 정화조에 들어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갔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도착증입니다. 관음증이라면 A 교사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했다는 추측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또 하나는 스카톨로지라고 불리는 도착증인데 이건 배설물 자체를 탐닉하는 성적 취향을 말해요.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죠. 하지만 사망 추정일인 26일에 A 교사는 휴가로 기숙사에 있지 않았고 이틀 뒤인 28일 본가에서 곧장 학교로 출근 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A 교사가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다른 가능성으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터미널 버로잉이라는 현상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극도로 추운 환경에 놓였을 때 본능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미 추위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정화조로 기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화조로 들어가는 동작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정화조 입구는 지름 36cm 정도로 매우 좁았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유연성과 근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런 동작을 스스로 해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의문점은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신발 한 짝입니다. 나머지 한 짝은 1.5km 떨어진 제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신발이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 일부러 옮겨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피해자가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에게 쫓기며 제 방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는 A 교사 숙소 근처 상점의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고 열쇠가 꽂힌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열쇠를 차에 둔 채 숙소로 향했을까요? 게다가 차는 비스듬히 주차돼 있었고 장시간 주차할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차에서 내린 뒤 누군가와 만났거나 급하게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2-3일 동안 실종 상태였고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사건의 진실을 푸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건엔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강력한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A 교사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교사는 평소 의문의 장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섬뜩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는 이 장난 전화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A 교사와 가까운 사이였고 그녀를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 장난 전화의 배우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은 마을 촌장 선거와의 연관성입니다. 피해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고 촌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촌장은 후쿠시마에 있던 원전 시설을 적극 지지하던 인물로 선거를 통해 연임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촌장의 부탁을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예정된 찬조연설 요청을 거절했고 그 후 촌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죠. 혹시 이 일이 원한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선거판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촌장의 편에 있던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남아요. 왜 굳이 시신을 정화조 같은 비정상적인 장소에 숨겼을까요? 단순히 은폐를 목적으로 했다면 훨씬 쉬운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피해자와 후쿠시마 원전의 연관성입니다. 피해자는 후쿠시마 원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과거부터 심각한 안전 문제와 부실공사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곳이에요. 1989년 1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에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는 레벨 2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순환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발전소 전체가 마비될 뻔했던 대형 사고였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발전소와 관련된 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피해자는 이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는 원전의 치명적 결함이나 이를 은폐하려던 세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숨긴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경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히 원전 비리를 폭로하려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르죠.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의문점과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정말 단순히 실수로 정화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 속에 희생된 걸까요? 여러분,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 도쿄 공중화장실 정화조 의문사 사건, 2010년 니가타 공중화장실 의문사 사건 등 일본 전역에서 정화조와 관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 사이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무대는 좁고 밀폐된 공간인 정화조나 배수구였다는 점. 두 번째, 사망자나 체포된 인물들은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오해와 루머가 있었다는 점. 후쿠시마 사건은 그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결국 경찰은 범죄의 흔적이 없다며 사건을 사고사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경찰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실하고 인품이 좋았던 청년이 왜 그런 황당한 행동을 했겠느냐며 재수사를 요구했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닌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로 입증되지 않았기에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조차 멈춰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결론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